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임금 상승률 나왔는데 대체로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미증시 또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중립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반면에 그 외에 이제 대형주들은 대체로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또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 올랐고 야간 선물도 올랐고 환율은 1377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보다 S&P 500이 그리고 나스닥이 더 올랐잖아요. 주요 빅테크, 그러니까 메가캡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대형주들이 대체로 강했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강하다 보니까 러셀 2000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성주들은 좀 부진한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하락하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또 역시 고용 지표인데, 뭐 일단 수치 쪽 보여드릴게요. 비농업 일자리 20만 6천, 그 다음에 실업률 4.1%,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3.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예상했는데 20만 6천 나왔으니까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5월에 27만 2천 명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발표 나올 때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정될 것 같다고. 저 수치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얼마나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수정이 됐고, 그리고 두 달치 4월, 5월 합치면 11만이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 데이터는 줄어들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실업률이 4.1%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시간당 임금 추세인데,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이제 잘 보면 세부적으로 볼 때 여기서 파란색 선이 정규직, 그리고 오렌지 색이 시간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 보면 정규직이 줄어들고 시간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질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고, 이것도 고용 둔화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6천이 늘었는데 그 중에 7만이 정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분이 늘었다는, 이게 제가 보기엔 올해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갑자기 실업률이 확 높게 올라가고 하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아마 내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빼놓고 보면 20만 6천 중에서 정부 7을 빼면 그게 나머지가 민간이잖아요. 민간이 13만 6천인데 지금 예상한 게 민간에서 16만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걸 감안해 볼 때 실제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둔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는 9월에 금리를 내릴 만한 데이터야. 이렇게 해석이 돼서 주요 코멘트들, 분석가들의 코멘트들도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는 것 같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뭐 PC까지 붙여놓고 오면 9월 이나 해도 될 것 같아. 뭐 해놓고,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던 5월 수치 하향된 거 주목해야 돼.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올해 들어서 비농업 일자리가 깜짝 수치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부분 하향 수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치가 나와도 이제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분석가는 저는 이거 되게 주목했는데, 주거 비용이 낮아지면서 여름 말쯤에 놀라운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보면 10년물, 2년물, 10년물이 4.27%까지 내려왔고 2년물도 4.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드디어 105 이하, 104.88까지 빠져서, 이건 내려갈수록 좋은 데이터잖아요. 신흥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 점, 다행스러운 대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들은 이제 9월에 금리 내리는 쪽으로 거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지금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지금 이거는 9월에 금리 동결 확률은 23%밖에 안 되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확률이 거의 7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거의 7월은 건너뛰지만 9월에는 내릴 거야.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게 이제 왜냐면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막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질지도 몰라, 나빠질지도 몰라, 무너지는 것까지는 좀 오바고, 그러니까 나빠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 때문에 9월부터는 좀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 존 윌리엄스는 지표는 긍정적인데 이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또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연준 인사들은 좀 신중하게 말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도 오늘 러셀 2000 빠졌잖아요. 좀 차별화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어떤 재밌는 코멘트가 나왔냐면, 이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파이퍼 샌들러에서 더 이상 목표치 이야기 안 할 거야, 우리는. 지수 전망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최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왜곡시키고 있어서 이 개별주는 지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수 전망을 해놓은들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지수 전망 10포인트 높이면 종목들이 그래도 한 7, 8%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제일 위에 그래프가 기술주, 그 다음이 미국의 지수, 아래는 기술주 아닌 종목들의 추이, 보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 전망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차라리 발표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올해 제 기억으로는 5250인가? S&P 500 지수 그렇게 전망한 대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미국도 좀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 오늘 빠졌습니다. 미증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미국 그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는데, 이게 향후의 성장을 생각을 해보면 성장될 건 맞는데 올해같이 뭐 전년 대비 몇백 퍼센트 올라가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2025년 이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보유는 할 것 같은데 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목표주가 한 $10 정도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이 여파로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동반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는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주들은 또 올랐습니다. 반면에 AMD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은 오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 강세 보였고,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금융주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연중 플러스로 $250 넘어가면서 이제 연중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난감한 초토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죠. 다만 이제 $250 정도에서는 이제 조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 됐을 때 좀 다음 주에는 테슬라도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강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시가총액 1위 거의 붙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오늘 이제 보면 MSCI 한국 지수가 3.16. MSCI 한국 지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제 우리 증시 올라간 거, 움직인 거 반. 그다음에 해외 증시 감안해 볼 때 해외 증시를 또 반영한 수치 반, 이렇게 반반 섞은 거거든요. 우리 증시 수치보다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증시에 감안해 볼 때 우리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진 거고, 야간 선물은 미증시 돌아간 거 봤을 때 다음 날 우리 증시가 어떻게 출발할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데 0.2% 정도 올랐죠.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선전하면서 출발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377원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1380원 아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80원이나 77원이나 나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져주는 추세로 가면 증시 흐름에 특히 중성주 쪽에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 보면 이제 파월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CPI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비를 넘기면 9월 인하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금리와 달러가 더 빠지면서 좀 증시 수급, 지금 대형주에 되게 쏠려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고비가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인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언론에서 삼성전자 되게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적 잘 나왔다, AI 붐을 입증한 실적이다. 근데 이게 AI 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AI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는 그런 기사들이 미국 언론 쪽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와 달러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증시의 수급 변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대형주는 되게 열심히 사는데
중성주 쪽은 아직 외면받고 있고 철저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소형업종주, 이번 주에 소형업종 지수는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사실 금리가 4.2 밑으로까지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그 정부에서 뭐 이제 압류했던 이제 화폐를 좀 처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공급 증가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가상화폐 가격이 좀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있는 게, 이게 가상화폐 가격,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하고 나스닥하고 대체로 방향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코인 가격이 빠지면 나스닥도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코인 가격이 뚝 떨어질 때 시장이 어쨌든 버텼거든요. 잠깐 빠지면서도 지수는 버티면서, 근데 다시 코인 가격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시차는 있지만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인이 더 빠지면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코인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제 한 번씩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건 제가 다른 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주말에 다시 주간 전망대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업률 4.1%로 올라온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저점 대비 0.7%포인트 올라가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치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안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리는 거라, 요건 근데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주말에 좀 마음 좀 차분해지시고 머리 좀 식히시라고 노래 한 곡 선별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노래를 틀어드리면 아마 저작권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홍성민이라는 가수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엔시아 버전 말고 홍성민 버전으로 들으면 좋은데, 이게 노래가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이제 홍성민이라는 가수한테 오태호 씨가 주려고 했던 노래가 기다릴 날도 지워질 날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유명한 이승환 씨 노래잖아요. 근데 이승환 씨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거 놔줘. 그래서 이제 이승환 씨한테 가고, 나 이거 홍성민한테 노래 주기로 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그 작곡자가 급하게 만든 노래가 그 노래예요.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러니까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기억날 그날이 와도, 기다릴 날도 지워질 날도.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노래를 딱 줬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트를 쳤는데 그 가수분이 좀 잘못되셔서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던 노래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홍성민 버전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